노무현 시절 경기도 행정비화를 그 당시 주역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경기행정 비하인드 주인공은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석입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이 경기도청이 서울 광화문에서 지금 현재 광교 신청사로 옮기는 그 비하인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이? 그 이제 새롭게 알게 됐다 하시고요. 예. 공직 선배나 동기 중에서도 아, 참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거에서 새롭게 예. 인식했다고 하고요. 그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이제 그 경기도 동판, 경기도청과 예. 경기도 의회 동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YS 대통령의 어. 그 말 경기도 의회 이거 했더니 성대모사 주변에서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반응 좋았습니까? 예, 반응 예. 좋아서 오늘 하나 더 좀 그 하고 예. 싶은 얘기가 예,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늑대하고 이제 물개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죠. 늑대랑 물개. 예. 근데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궁금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늑대랑 언제나 물개. 파악이 될까 하다가 어느 날 보니 예. 늑대가 동해바다를 향해서 예. 크게 울었답니다. 어떻게- 아우 아우 그러니까 예. 동해바다에 있던 물개가 두 팔을 흔들면서 형 그랬다. 그래서 아 그러면 물개가 동생이고 늑대가 형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예. 오래된 버전이죠. 예, 아재 개그인데 재밌습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재미난 얘기를 계속 끌어가서 오늘 주제도 재밌습니다. 오늘 뭡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공직에서 겪은 예. 의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피소드 그리고 예. 이제 의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그 공무원의 행사와 관련된 예. 의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의전하면 외교부, 그러니까 그 외교 사절들, 외국 국빈들 모실 때 우리가 외교부 의전장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실 옛날에 청와대 같은 경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의전 비서관 있고, 그러면은 지금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는 따로 의전장, 뭐 의전 비서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따로 비서관까지는 없고요. 홍보 이제 의전 부서, 의전 부서가 부서가 있습니다. 의전 담당관 정도는 있고요. 의전 담당관이 요즘에 있군요. 또 뭐 시군 단위도 기초에 예. 그 6급 팀장 정도가 이제 의전 책임자로 항상 이제 밖으로 안으로 다니면서 행사를 참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모든 부서 공무원 조직에 다 행사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전에 대한 것을 챙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시장들 뭐 도의원 시의원들 뭐 다 이렇게 총출동하는 행사면 맞습니다. 네. 좀 약간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 담당자들은 의전 그렇죠. 담당자는. 공무원들은 엄청 긴장을 하고요. 예. 반면에 이 정치인들은요 워낙 프로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시고요. 예. 그냥 행사 오시면 여하튼 본인의 얼굴을 좀 알리시려고 하고 가급적인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짧은 시간에 모시려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의장이나 대표자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게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표로 나오신 분이 같이 오신 분들을 일부러 소개를 해서 이름이라도 알리는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시장님이나 부단체장, 부시장들의 예. 경우에도 이제 시의원, 도의원 오시면 마이크를 들 수 없으니까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이름 네. 소개를 하는 그런 선의 주고받거니 품맞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다 뭐 일일이 또 소개하다가 또 시간 관계상 또 시간이, 많이 끊어지면 안 돼. 걸리죠. 그거 진짜 네. 결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의전 의전 책임자들 포함해서 이 공무원들이 준비한 행사가 잘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또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그렇죠. 하면 또 현장 망치 상황은 다양하고 에피소드 속상할 것 같아요. 많고 예. 사건 사고도 있었고 한데요. 사건 사고까지요. 예. 이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예. 그 행사를 그 주관하는 그 사회자가 아주 핵심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습니까? 방송 쪽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는 더러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그거 하죠. 참여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역시 프로는 프로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는 그분들의 진행 여유와 어떤 그 이 폭넓은 시선,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몸값이 비싸군요. 그럼요. 그 양반들이. 그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선은 사회자 중에서 이제 그냥 이 과거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의 경우에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이제 국민 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하기도 하고 순국선언에 대한 묵념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바쁘다 보니 국가 공식 행사나 뭐 이런
그 큰 행사가 아닌 바에는 이제 이 국회의장 경례만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회자가 왜 굳이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국회의장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가? 예. 그거는 저는 반대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대한 의례를 하고 네. 애국가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그 묵념도 하는 예. 그런 절차에 다 동참했으면 좋은데 예.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이하 의식을 생각한다면 예. 굳이 사회자가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할 거면 하지 뭐 하지도 않는데 뭐 생략하겠다 요런 예, 그 멘트를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요, 부시장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4절까지 부르는 게 원래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4절까지. 또, 예. 근데 또 4절까지 부르기엔 또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국가에서 정한 공식 의전 행사인 경우에는 4절까지 부르게 되고요. 큰 행사들. 네, 큰 행사. 예. 이건 이제 뭐 웬만한 행사 경우에는 이제 1절을 부르게 되는데 예. 이것도 사회자가 이 멘트를 1절만 부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1절을 부르겠습니다. 1절. 이 만이라는 말은 조금 좀 깎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부드럽게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 멘트가 좀 조심스러워져서.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사회자로 나가셨을 경우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얘기 중에 예. 몇 가지만 좀 부드럽게 바꿔주시면 훨씬 더 행사가 매끄러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1절만 하면은 다른 거는 좀 뭔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느껴지니까요. 너무 예. 이제 성의 없어 보이고요. 아, 근데 그러네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회자가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 도의원, 시의원, 뭐 예. 기관장들이 조금 이제 행사에 늦게 오십니다. 그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빠서 다른 행사 그렇죠. 바쁘시니까요. 예. 다른 행사에 갔다가 지금 주차도 어려운데 차 세우고 허겁지겁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행사는 진행됐으니 이미 이제 그 앞부분에 그 내빈 소개는 끝났고 예. 그 다음에 다른 행사를 진행하다가 또 오셨으니까 헐레벌떡 오셨어요. 헐레벌떡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회자는 꼭 뒤늦게 오신 홍길동 의원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시체말로 엿을 먹이는 거 야,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그래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 건데 예.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바쁜 와중에 오늘 행사를 빛내주게 오신 홍길동 의원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센스 있는 왜 멘트네요. 그러면 사회자는 뒤늦게 오신이라고 했을까?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그러니까 봤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미 소개를 그 했으니까. 소개를 했지요. 예, 했는데 이분이 오셨으니까 내가 앞부분에서 내가 빠뜨린 게 아니라 이분이 늦게 와서 지금 소개하는 거다. 내 잘못 아니고 네, 저 사람 당신 잘못이래요. 잘못이에요. 이런 건데 이런 거. 예. 행사가 성공하려면 사회자가 망가지는 게 행사의 성공의 길이지 예. 사회자가 폼 잡아가지고 박는다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회자는 행사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감초 역할이니 예, 예. 본인이 망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내 탓이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부시장님 그 기억에 남는 명사회자 누가 있습니까? 그 저는 이제 사회자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어디 그 결혼식에 가면 문득 그냥 거기 시나리오 적힌 6가지 항목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이것만 하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신랑이 들어올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무주당당하게 우리의 신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에는 또 아리따운 신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손녀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미사여구를 그렇죠.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 사회자는 요 중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묵해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된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대. 예. 근데 하여튼 그 중도 그러니까 그 사회자는 원고를 보기도 봐야겠지만 객석을 보고 이 분위기가 어떤가 예. 여기서 어떤 멘트를 던졌을 때 이분이 기분이 좋을까 하는 것을 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청취자분들의 기분을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걱정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행사하면 이것도 연설문 요거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예전 청와대도 연설비서관이 있잖아요. 비서관이 있죠. 그 연설비서관이 써주는 걸 사실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제 살짝 고치거나 네. 예, 좀 성의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자기가 쓰시는 경우도 뭐 간혹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럼 이 지자체장 뭐 지자체 행사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연설문은 이제 참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연설문 쓰는 거죠. 왜냐하면 예. 다른 분이 하실 말씀을 내가 적어드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여기서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요 기본적으로 예. 연설하는 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오신 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회사의 이제 공보 책임자가 이런 연설문을 써드릴 때 예. 그 우리 지금 CEO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군수님, 우리 이제 뭐 회장님, 사장님이 예. 연설 방식이 뭘까? 아 이분은 그냥 즉석에서 아주 신명나게 상황에 맞춰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키워드를 적어드리면 됩니다. 달변가들. 달변가들한테는 예. 그냥 단어 몇 개만 달고 오늘 행사가 뭐 제목만 드리면 어. 뭐 10분, 20분 다 잘하십니다. 어. 그런데 잠깐 연설에 좀 자신이 없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원고에 분한테는 충실하신 분들. 네, 국민교육원장 적듯이 또박또박 적어드리면 또 잘 되시기 때문에 네. 연설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연설하시는 분의 예, 예. 성품이나 역량이나 평소의 모습에 맞춰 쓰면 이제 그게 아주 훌륭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이 원고 없는 연설 그리고 원고를 보는 연설 뭐 이런 것도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화자의 또 특색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제 그게 원고가 있고 없고가요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원고 없이 말 잘하시는 분을 보면 아, 달변가다, 훌륭하다, 뭐 시원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 아무것도 안 보시고 막 숫자나 무슨 말씀을 쫙쫙 하시면 좀 신뢰감은 떨어진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시거나 예. 어떤 대국민 어떤 선언을 하실 때 이럴 때는 원고에 조금 좀 충실해서 가는 게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그 뭐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원고 없이도 이제 본인의 의견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 예. 그게 상황에 따라 다 원고가 있고 없고는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부시장님도 예전에 공직생활 있을 때 직접 그 연설문 써 주신 적도 있으시죠? 제가 써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간부가 돼서는 그 제가 드릴 인사말을 제가 적어서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공무원의 한계는 뭐냐면 그 굳이 그 행사 가서 내가 지금 뭐 나 잘한다고 그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예. 정치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나를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중요성 예. 그리고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관 단체장님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아까 그 저기 사회자도 똑같은 역할이지만 그 누군가를 빼놓고 하는 것도 참 결례인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문 거기에서도 와주신 귀빈들을 좀 더 띄워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제 연설문에는 항상 우리 이제 그 해당 시의 그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이름을 항상 옆에다가 이제 보조로 붙여놓습니다. 딱 붙여놓고 저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안 나죠. 있으니까. 예. 연휴 나가면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딱 붙여놓고 행사 가서 계속 볼펜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어느 의원 오셨고 그러니까 오셨고. 다른 분이 또 올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갑자기 무슨 일이 계속 생겨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물어봐서 예. 여기 소개할 만한 누군지 물어봐가지고 중요한 분들이 계시면 메모했다가 네. 그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니까 모처럼 오신 보람도 있고 해서 저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기분 좋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점수 따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데 안 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저기 부시장님 그 의전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이런 건 정말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행사장에 오셨는데 그 자리 배치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신다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앞줄이 좋긴 좋죠. 근데 워낙 많이 오시니까 예. 뒷줄로 가는데 그거 이제 앞줄 뒷줄 가지고 이제 불편해서 그냥 중간에 가시는 분도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분들은 네. 당이 아유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예, 왜 나는 왜라고 여기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그 안내할 때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순간순간 잘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면서 이제 여기 앞자리에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우리 저 대표님은 요 두 번째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말이라도 했으면 돼. 그냥 불쑥 그냥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시는 거죠. 양해를 구해야 이 되는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한 감정이 다 섞여 있더라 하는 경험을 제가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좌석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이제 그 상석이 있고 뭐 하석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줄 앞줄이 다 다 상석인 앞줄 거예요. 거의 잘 보이니까요. 카메라도 잘 찍히고 앞줄을 원하시죠 서로. 예.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서열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뒷줄이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의전으로 공무원으로 풀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좀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근데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그 조금 그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 그 뭐 좀 높으신 분들이 그 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오히려.
이제 그런 배치를.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존경스럽죠. 본인이 이제 당신을 낮추고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참석한 것만으로도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굳이 내가 앞에 앉지 않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이 다른 우리 주최 측에서 다 바뀌겠잖아요. 모셔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국은 보면 결국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다 자리는 다 적당한 위치에 잡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아서 잡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패, 요거 표창장, 요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자치단체 행사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감사패나 표창장 문구 내용은 네. 사실 받는 사람만 궁금하지 거기 행사장에 참석한 분들은 그 내용까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에 가보면 예. 굳이 그 표창장 문안이나 감사 문구를 다 이렇게 사회자가 멘트로 예.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알같이, 이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압축해서 예. 뭐 이제 도지사께서 아무개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누구에게 표창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받으신 분은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많은 분이 예. 참석할 때 그렇게 그걸 읽냐고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럼 이것도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예, 그 사회자가 사회자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주 이 정확한 걸 좋아하는 어떤 그 팀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에 그 표창장 뭐 2025-13번 뭐 주소 경기도 무슨 시 무슨 군 해가지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개인 정보까지. 그 개인 정보인데 더군다나 그리고 그거를 여기 좀 만장하신 참석자가 알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상을 타는데 왜 타나 이거만 알려주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쓸 때 너무 원문에 충실하지 말고 부드럽게 쉽게 설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의외로 오늘 이 코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사회자들 있으시면 요거 잘 기울이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멋지장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방 좋은 말씀 이제 이끌어 주시니까 발령장을 줄 때에 이제 발령장. 공무원들은 항상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공직 뭐 42년 근무하면서 한 40장 받았어요. 그러면 1년마다 바뀐 건 아니고 한 1년에서 2년마다 바뀌니까 이제 발령장을 한 번 발령에 2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 보조 기관에 가면 다시 또 부서 배치를 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한 40번 받는 발령장에 항상 줄 세워놓고 주는 거예요. 논설료서 같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훗날 어느 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아침에 다 이제 발령 받으러 홀로 모여라. 줄 서지 말고 그냥 편안히 나와라. 그래서 발령장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로 음료수도 한 잔씩 커피도 한 잔씩 딱 타서 주고. 옆에 행사장 옆에 있는 커피숍에. 거기 맛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나눠주면서 다 들고 그냥 편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객석에서. 그러면 이 발령장도 순서가 있습니다만.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걸 빨리 하려고요. 섞어서 탁탁 집히는 대로 호명해서 나와서 받아가고 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발령을 축제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서 늘 발령 받을 때마다 한 30분, 1시간을 그 줄 맞춰 서 있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은 벌이에요. 힘들죠.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한 200명 준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받으신 분은 받고 그냥 가라 자기 과로. 그게 지금 200명이 다 받을 때까지 계속 한 자리씩 바꿔 서 있다가 맨 나중에 마지막 사람 받으면 또 다 세워놓고 열중적 차례와 경례, 뭐 훈시 말씀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공직사회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발령장이나 상장을 이렇게 행사장 보시면 그 직원들이 그 총무팀에서 이렇게 펴서 들어드리거든요. 전달하기 좋게. 그거를 왜 기관장이 집어서 주면 되는 거지. 자기는 손만 들고 있고 발령장 갖다 탁착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이런 행사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할 점이 하나 있겠는데 아직도 그건 잘 안 바뀌는데 일부 어느 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들고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발령 축제 이게 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커피도 마시면서 자기 부르면 가서 받고 그러면서 그 또 안 받을 때는 서로 자기 직원들과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유 좋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시장님, 그 방명록 쓸 때도 좀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뭔가 저기 국립현충원 딱 갔을 때 방명록 쓰잖아요. 비장하게. 그렇죠.
근데 또 맞춤법이 틀려버려요.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야, 이건 참 오늘이 며칠인지도 헷갈리는 그러니까, 분이 맞아, 있고.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명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행사장에 그 오늘 날짜 물론 뭐 현충일, 광복절 뭐 다 제헌절 날짜는 있습니다만 예. 금방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또 카메라 있고 예, 또 카메라 막 그러면 찍고 또, 하니까. 그리고 예. 이제 문구도 근데 이제 이게 거기다 쓸 문구를 또 메모지 갖고 오시면 또 보고 네. 쓴다는 지적도 받긴 받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몇주 또 안 그냥 되는데. 긴 문장을 또 어. 생각해내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적당한 문구를 옆에다 미리 비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옆에 안 보이게. 예, 날짜 예. 오늘 몇월 며칠이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를 하다 보면 공연이 있습니다. 네. 예,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때는 좀 뭐 예산이 부족한지 몰라도 예. 이 공연 예술 하는 분들은 끝나면 그 꽃다발 받는 게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제부터는 그 꽃다발을 좀 준비해서 예. 출연진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후배들한테 공고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시장님 아무래도 의전하면 일반적으로 이 높으신 양반들을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높은 분을 모신다는 것도 아니고 차가 왔다고 쫓아가서 뭐 차문 열고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예. 불필요한 의전이고 이건 의전이 아니다. 이건 아부다 이렇게 생각이 아부, 들고요. 예. 그래서 증정 그 멋진 의전은 뭐냐 하면 제가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요. 예. 그 오산시청에서 이제 노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뙤약볕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차일에 이렇게 각 파트별로 계셨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본부석에서 자 그럼 행사를 시작할 때니 노인 어르신들 운동장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방송을 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마이크를 달래서 예. 나오지 마시고 그늘 막 차일 안에 그냥 계세요.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인사 말씀하실 예. 뭐 공무원 책임자라든지 국회의원, 의장 이런 분들을 제가 나가시자 운동장 가운데로 우리가 떼약볕에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급제안이셨네요. 네, 그렇게 예. 제안해가지고 그분들이 좋다. 그게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니까 인사 말씀도 보람이 있고 어르신들을 제대로 예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이제 제가 예. 그 공기관 체육대가 있었는데 그날도 뭐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아직 그날은 미리 준비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운동장 가운데로 마이크를 들고 가서 그 인사하고 네. 거기 참석자들은 그냥 그늘에서 차라리 음료수 마시면서 예. 인사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 오시는 분들을 그야말로 또 받드는 그런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예. 예.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저희도 진짜 방금 말씀하신 거, 막 이렇게 굽신거리고 이런 거는 그건 아니다. 의전이 아니라 아부다. 여기 네, 딱 와닿네요. 네. 예. 그 저희 부시장님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 스승의 날 행사 관련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그렇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좀 제가 이제 나이를 연식이 있다 보니 이제 군사부 일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제 임금과 그 스승과 부모는 같은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정말로 스승을 존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예. 요즘에는 일부 이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만 스승은 정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존중받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추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은회라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이제 식사를 한번 모시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한 7명한테 닭을 한 마리씩 잡아와라 그랬는데 어허. 저희 동네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닭을 잡으면 안 되는 날이래요. 약간, 뭔지 모르겠어요. 어린 무속신앙? 시절이라. 네,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냥 닭을 안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스승님 드시라고. 그래서 아마 어디 매놨다가 나중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 스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좀 더 연시대에 맞긴 맞아야겠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시간 얼마 없는데 좀 짧게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후배 뭐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의전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 의전을 하는 사람도 편해야 되고 특히 의전을 받는 분이 여유롭고 편해야 됩니다. 예. 너무 급하게 서둘른다 그래서 의전은 아닌 것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살 박자를 맞춰가는 것이 예. 올바른 의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의전에 대해서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